제가요 도쿄 4번째 여행 날을 편집을 해놓고 집었습니다. 용량이 없어서 막 지우다가 편집본까지 다 지웠어요. 그래서 여행을 한 거를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막은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이거를 그냥 자동 댓글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는 야키니쿠 집이고요. 유명한 라면집 밑에 있습니다. 여기도 꽤나 유명해요. 뭔가 야키니쿠 메뉴 세트가 있어가지고 인당으로 주문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통일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거 각각 개별 접시에 나오는 그런 야키니쿠 집이어서 A세트, B세트 이렇게 교차해도 됩니다. 여기는 긴자에 있는 야키니쿠 집인데 한국식 야키니쿠여가지고 상추 겉절이처럼 나오고 김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본식 야키니쿠는 야키니쿠를 구워서 나중에 타레 소스를 찍어 먹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하는데 한국식은 한국의 불고기처럼 양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거를 자리에서 구워 먹는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주워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게 특상 갈비살, 살치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그래도 야키니쿠니까 그럴만하죠. 근데 고기의 마블링이 진짜 이거는 한우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 기름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지방을 좋아하는 그런 기름진 고기 맛 좋아한다면 아주 추천입니다. 이게 고기가 기름지니까 밥을 진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밥그릇 받았을 때는 이거 어떻게 다 먹어? 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이게 고기가 기름지니까 이걸 중화하려고 밥을 계속 먹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고기 찍어 먹는 소스에 식초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초를 왜 같이 놔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역국을 먹어보니까 미역 냉국 맛이 나고 따뜻한데 미역 냉국 맛이 났어요. 그래서 약간 신맛을 좋아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밥에 식초를 좀 뿌려가지고 와사비 얹고 고기 얹으면 소고기 초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또 소고기를 타다키처럼 구워 먹어서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들은 건 아니지만 이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저도 웬만한 느끼한 거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먹는 그런 특상이 붙은 고기들은 기름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느끼합니다. 못 먹겠어요. 먹긴 먹었죠. 근데 잘 못 먹겠다. 뭔가 물리는 그런 혀가 간질간질한 게 있어요. 이제 차 타고 전날 예약해둔 도요스 만료클럽에 가는데 도쿄 츠키지 시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도요스 시장으로 대부분이 2018년도에 이동을 했는데 여전히 츠키지 외곽시장은 관광 명소로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스시 먹으러도 많이 오고 해산물이나 간식, 식재료 등 사러 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일찍 닫아요. 그래서 한 4시 전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올수록 시장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여기 강 건너면은 도요스 만료클럽이 있는 그 오다이바? 그쪽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려서 다리 건너는 거는 이제 셀프로 걸어야 되는데 이게 이때가 오후 3시가 안 된 시간인데도 해가 뉘엿뉘엿합니다. 일본도 해가 참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요스 만료클럽이 있는 천객만례인데 이게 천객만례라는 뜻이 수많은 손님이 온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도요스 시장 근처에서 대규모 상업 개발 프로젝트로 천객만례 프로젝트를 열고 있어요. 일본 전통문화와 현대적 쇼핑, 레스토랑 체험을 결합한 관광 중심의 복합 단지인데요. 참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요스 만료클럽 드디어 가봤는데 여기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연말이라서 그런지 현지인들도 도쿄 놀러와서 딱히 할 거 없고 추우니까 만료클럽을 많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요스 만료클럽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찜질방 같은 느낌인데 목욕탕에 가면은 일본 각지에서 가져온 천연 온천수를 사용해서 이런 도쿄의 도심에서 지방을 가지 않아도
그런 전통 온천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클룩에서 20% 할인된 건을 파는데 저는 마이리얼 트립이 좀 더 싸서 마이리얼 트립으로 결제를 했어요. 여기 유카타를 입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일본 여행하면서 도쿄는 뭔가 전통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카타를 입게 되면은 주머니가 잘 없기 때문에 소지품을 넣어 다닐 가방 하나 있으면 좋아요. 여기 식당가가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을 했는데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하려면 뷔페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마이리얼 패키지가 음료 한 잔이 포함이어가지고 이거 맥주로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린 생맥주 하나 마셔봤습니다. 기계로 따르는 거라서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이너스 2도 보이시죠? 여기 맥주가 진짜 역할맥 저리 가라입니다. 맥주는 일단 차가울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마이너스 3도여야 되나 보네. 제가 좀 더 미지근한 걸 먹었네요. 아무튼 기계로 맥주 따르는 것도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여기 뷔페에서 무제한 알코올 하면은 4만원대거든요. 41,000원? 한국 돈으로. 그 정도면 무제한으로 맥주도 마시고 사케도 마시고 뭐 와인도 있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그런 곳으로 오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날 저녁에는 또 딴 거 먹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맥주 한 잔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찜질방이랑은 또 다른 게 우리나라 찜질방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불가마, 숯가마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남녀 공용으로 그냥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땀 빼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남녀 공용의 공간은 그냥 쉴 수 있는 베드 같은 게 있고 이따 나올 건데 이걸 제대로 즐기려면 그냥 온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온천을 여러 번 해야 본전을 뽑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뭐 맥주 너무 맛있었고요. 제가 이번 일본 여행 간 동안 가장 맛있는 맥주였고 여기서는 꼭 맥주 드시길 바랍니다. 그 프리드링크 쿠폰으로 뭐 다른 음료수를 먹는다?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뷔페만 해도 2,600엔이었나? 그 정도인데 퀄리티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현지인들 많이들 먹고 있었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은 입장권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휴식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행기 탄 느낌이고 완전 조용합니다. 완전 수면방이에요. 그냥. 모니터 연결되어 있는데 뭐 TV 보는 사람들보다 거의 다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 여행을 갈 때 이북을 챙겨갔기 때문에 이북으로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 무슨 책을 읽었냐? 일단 한 잔, 안주는 이걸로 하시죠 라는 구스미 마사유키라는 분의 책인데 이게 89년도 책이더라고요. 근데 일본 술과 페어링에 대한 아주 심오한 그런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곳곳에 말차를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고요. 만화책 방도 있고 한데 일본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만화책이 또 그냥 장식처럼 보이고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행자로서는 시간 애매하게 뜰 때, 뭐 낮에 체크아웃하고 밤에 비행기인데 할 게 없다 할 때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일정이 짧다면은 안 왔을 법한데 이때 8일을 도쿄를 간 거라서 딱히 할 것도 없고 가봤습니다. 그래도 조격도 하고 좋았어요. 도쿄는 그렇게 한국처럼 춥지는 않아가지고 괜찮고 여기 비치된 패딩, 솜, 누비, 자켓 같은 것도 있어서 야경 보면서 조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는 뭐 각자 탕에 들어가서 온천하고 씻고 나오면 됩니다. 도쿄타워도 보이죠? 코너와 키즈룸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게임방이 있고 키즈룸이 같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게임방이 거의 불가합니다. 열기가 엄청 세가지고 뜨끈하고 목욕 재개하고 결제하면 영수증에 QR 바코드가 있거든요. 그거 찍고 나가면 됩니다. 돈 안 내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때가 7시? 8시? 뭐 그쯤인데 이미
천객만례는 많이 상점이 닫혀 있었고 슬슬 걸어서 버스 타고 다시 긴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온천은 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노천탕도 있어가지고 한 군데씩은 다 들어가 봤어요. 네, 스팀 사우나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피부과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생략했습니다. 부타구미 식당이라는 돈가스 맛집에 갔어요. 롯본기에 있고 여기 헐리우드 롯본기 뭐 이런 거 밑에 있어요. 라스트 오더가 끝난 상황에 간 거였는데 또 물어보니까 2명은 해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9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10시 전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타임어택으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메뉴만 빨리 나오면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수락하고 들어갔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웨이팅이 너무 긴 곳이어가지고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간 것 같아요. 꽤나 비싸죠. 근데 이게 엄청 기름지더라고요. 이거 양상추가 아니고 양배추 무조건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맛집입니다. 이게 느끼하니까 중화를 하려면 밥을 먹거나 양배추를 먹거나 뭘 더 넣어야 됩니다. 네, 여기는 밑반찬 같은 것도 주고 괜찮았어요. 등심을 2개 시키고 히레를 하나 시켰는데 등심카츠인 경우에는 여기가 특상이라고 해서 더 비싸고 두꺼운 거고요. 저는 기본으로 하는 거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여기도 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느끼해서 막 먹다 보니까 밥 다 먹었어요. 이래서 일본에 오면 살에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히레카츠 되게 피기가 낭낭한데 이게 익은 거예요. 미오글로빈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육질에 빨간색이 있는 거죠. 네, 히레 자체도 보통은 히레가 좀 퍽퍽한데 여기는 되게 부드럽고 기름졌습니다. 고기들이 전반적으로 다 엄청 기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튀김옷이 이게 한국에서는 잘 먹지 못한 황금 올리브 치킨 튀김옷을 입은 돈가스입니다. 그래서 입에 물자마자 일단 튀김옷에서 기름기가 쫙 나오고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즙과 기름기가 쫙 나오고 2번 기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와사비랑 양상추, 계속 양상추라고 하네. 양배추 무조건 먹게 되고요. 여기 미소가 또 아카미 미소라고 약간 집된장 같은 그런 좀 쿰쿰한? 고소한? 짠? 그런 맛이어가지고 먹게 되는데 맥주를 주문했는데 왜 안 오나 했더니 까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맥주 이제 한 잔씩 하면서 먹었습니다. 돈가스의 맥주, 환상의 조합이지만 맥주가 좀 더 차가웠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돈가스도 그렇고 뭔가 야키니쿠 먹을 때도 그렇고 특상, 스페셜 이런 게 붙으면은 고기가 상당히 기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에 빨리 물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제일 기본값 하는 돈가스를 먹거나 좀 저렴한 고기를 먹는 게 오히려 고기를 많이 담백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타구미 식당의 돈가스 맛이 어땠냐 하면은 저는 한 번으로 족한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너무 느끼했고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한 번은 꼭 와볼만 하다. 같이 간 친구의 경우에는 돈가스를 워낙 좋아해서 여기를 도쿄 올 때마다 꼭 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맛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이 돈가스를 평가를 할 때 더 느끼한 맛을 좋아하나 봐요. 너무 일반한가? 어쨌든 뭐 맥주랑 잘 먹었습니다. 여기 영상은 지워졌지만 이 전날에 스시집 회전초밥집 갔었거든요. 거기도 차라리 더 맛있었고 부타구미 식당 저한테는 그렇게 또 오고 싶은 맛집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전날 이거 전날에 지워진 영상에서는 버거 레볼루션을 갔었거든요. 거기는 더 별로예요. 거기는 와규 버거인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요즘 수제버거 맛있는 곳들이 워낙 많은데 거기는 애매했습니다. 거기 갈 바에는 부타구미 가는 게 맞긴 합니다. 이렇게 튀김옷 자체에서부터 기름 맛이 쭉쭉 나올 때 고기도 너무 기름져. 나 스페셜 했으면 프리미엄 했으면 못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느끼는 게 다른 거지. 너무 느끼해. 순수 기름 맛이야. 하지만 남자들은 다 칭송했지. 근데 내가 원래 기름을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니야. 저는 한 번 먹은 걸로 족합니다. 근데 너 돼지고기 좋아한다. 그럼 기름 좋아한다는 거야? 돼지고기의 기름이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튀김옷에 있는 BBQ 황금 올리브 치킨 같은 맛이 혀가 간질간질합니다. 한 번 먹은 걸로 족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 가장 맛있는 건 마튀김이에요. 팬집에서 먹은 마튀김이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하십니다. 나가려는데 차 먹고 가라고. 이미 10시가 넘었는데.